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시작할까요? 어떤 강연을 시작할 때 딱딱하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좀 재밌는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아주 조금 옛날 전에 과테말라의 한 마을에서 여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함께 우리 흔히 말하는 초점 집단 토론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하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그 평가회를 하는 동안 비가 밖에 막 이렇게 줄줄 내리는 거예요. 그 초점 집단 토론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비 내리는 소리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그 마을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현지어와 스페인어로 들어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저는 거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문에 중간에 서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의자를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라 바닥에 살짝 앉아 계신데 문 밖도 아니고 문 밖도 안에도 아니고 딱 중간에 걸쳐서 앉아 계셔서 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평가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집중을 못했어요. 평가회가 끝나고 나서 할머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님, 오늘 이야기 참여를 왜 안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들은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옆에 모셔놓고 살짝 여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소근소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날 평가에서 들은 얘기들이 다 거짓말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 프로젝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 그다음에 자신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님이 그 평가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실도 몰랐었고, 그리고 이 할머님이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마을에서 있었던 제가 듣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처럼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중에서 약간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의 다양한 관점 중에서, 다양한 관점 중에서 특히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혹은 생각해야 될, 염두해야 될 7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발전연구원 레디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홍문숙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발표하신 다른 분들보다는 저는 좀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 것 같아요. 희망이 아니고 희망의 다양한 측면,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봅시다. 저는 사진으로 하나 시작할게요. 이 사진은 중국의 서쪽에 있는 스촨 성에 있는 스님들의 모습입니다. 이 스님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신기해하는지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 스님들 수염도 잘 안 깎으신데 수염이 별로 없으시죠. 외국인이 있는 다양한 수염을 보고 너무 이제 풍성한 수염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다양한, 우리 흔히 의회 관계자라고도 하고요. 저는 개발 주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소통을 열어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우리 생각지 못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 아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수염일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저의 생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아프리카 여성들과 친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머리 어떻게 폈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동남아시아에 가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제가 같이 일하는 전문가분들께서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그럴 때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그것이 정책의 현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평가의 현장이든 혹은 여기 굉장히 많이 와 계신 다양한 학생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그 개발 봉사나 자원봉사 현장이든지 간에 저희가 사람들과 친해지는 그 소통의 그 하나 키워드는 국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국제개발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좀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나 오늘 ODA 강연 들으러 왔는데, 그쵸? ODA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가의 자금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정치적 행위이고 또 행동입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국제협력이라고 많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국제개발협력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ODA 혹은 ODA라고 하는 공적개발 원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오늘 큰 틀 안에서 그중에서도 인간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개발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에 UNDP라는 곳이 인간개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서 195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됐던 사회개발 개념에 또 다른 새로운 논쟁거리들, 또 담론 혹은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Development as Freedom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국제개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는 책인데요.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굉장히 국제개발 협력의 중요한 담론의 뿌리를 제공하는 후생 경제학자의 책입니다.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줘서 만들어낸 게 바로 UNDP의 인간개발이라는 것인데요. 인간개발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인간개발을 보는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공부하는 것 같죠? 사진도 좀 봅시다. 오늘 첫 번째 국제개발 협력을 바라보는 첫 번째 키워드, 저는 나무와 숲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와 숲,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국제개발 협력을 바라보는 다양한 기준, 우리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국제개발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 개발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개발 현장에서 같이 만나는,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할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 오전에 나왔던 꿈꾸는 카메라 대표님이 보여주신 다양한 사진들에 나온 아름다운 학생들, 학부모님들, 우리가 같이 일한 정부 관계자들, 거기서 쌓여진 우정,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개개인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혹은 개발 주체들이 나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한 큰 숲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좀 숙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현재 가서 먼저 협력을 해야 될까? 소통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먼저 도와야 될까? 내가 누구와 함께 먼저 협력해야 될까? 고민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백그라운드가 현장에서 일할 때는 개발협력 컨설턴트였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흔히 말하는 전문 분야에서 타겟 오디언스, 타겟 파퓰레이션, 우리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 대상자를 아주 엄격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ODA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서 내 활동에 맞추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누구와 일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먼저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2000년대 중반에 라오스에 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도움이 필요 없는데, 우리 공동체는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데 나보다는 저 산 밑에 사는, 저 밑에 있는 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더 안 돼 보이더라. 그들을 도와줘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다양한 개발 조사나 연구를 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남을 먼저 도와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종종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도움입니다. 저는 어느 국가한테, 어느 지역사한테 도움을 줘야 될지 먼저 소통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어느 국가에게 먼저 도움을 줘야 될까요? 그 흔히 말하는 우리 OECD에 잘 사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OECD 닥 그 멤버들을 보면은요, 그 닥 멤버들이 어느 국가한테 지원을 했냐 통계를 잘 수치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빈국한테 지원한 비율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놀랍죠? 오늘 뭐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강의는 이 강의는 한 학기 해야 돼요. 한 학기 하는 강의 중에서 잠깐 20분 하는 얘기지만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국가에, 어느 분쟁 국가에, 어느 최빈 국가에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국가와 먼저 소통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지역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지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할머님은 제가 세네갈에서 교육개발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 만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세네갈은 굉장히 음악이 아주 좋은 나라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지내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굉장히 비싼 그 일본의 SUV 차가 쫙 들어오니까 갑자기 음악을 딱 끄고 거기 계신 할머님들이 막 분주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윗도리도 벗어요. 코에다 코치도 끼고 갑자기 놀고 계시다가 절구를 들어서 열심히 찌으세요.
네, 너무 놀랐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깔깔대고 웃으세요.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 차에서는 당연히 원주청에서 일하는 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그 북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점잖게 인사를 하고, 이분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사진도 같이 찍고 돈도 좀 드리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게 한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여기 계신 할머님은 깔깔깔 대고 웃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옷을 입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오센틱하지 않다고 옷을 벗으란다? 막 웃으세요.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행복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실제는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아보고 외국인들과 많이 일해보던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개발협력을 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키워드,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언제 개입해야 될까요? 국제개발협력은 그것이 자원봉사든지 간에 저처럼 업으로 삼는 사람이든지 간에 남의 삶에, 타자의 삶에 개입하는 활동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언제 시작해야 될지, 또 얼만큼 같이 지내야 될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언제 접어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고심하지 않으면, 현지인과 소통하지 않으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한 $100로 한 $100,000 정도 들고 가서 작은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나 많은 그 선의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현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떠날 것인지 미리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지에 가서 제대로 된 희망을 나눌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럴 때 현지와의 소통이 아주 핵심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 못 다루겠지만 저희는 잠비아에서, 오늘 잠비아가 많이 나오네요. 잠비아에서 엠파워먼트 평가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 연구팀에서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그 파견됐던 활동가가 제대로 활동을 있는가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엠파워먼트 참여개발 평가 같은 걸 하는 모습인데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마을에 가장 갖고 있는 좋은 문제들, 가장 어려운 문제들, 각 마을에 갖고 있는 장점, 단점들을 마을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에 다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퍼즐을 맞추듯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 일인가, 특히 우리처럼 외부인이 잠깐 왔다 들어가는 외부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지 주의 깊게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특성이 빨리빨리 일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빨리빨리 일하는 걸로 아주 소문이 높습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근데 개발 현장에 일할 때 제가 빨리빨리 일을 하니까, 특히 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일할 때 현장에 있는 많은 저와 같이 일했던 현지 파트너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큰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일하는 속도가 한 2배는 더 빨라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종종 해외에 개발 조사나 평가나 혹은 연구를 다니면서 천천히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와 같이 많이 일하는 개발도상국의 친구들,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우리처럼 빨리빨리 가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빨리빨리 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빨리 이제 스피드하게 가다 보면 종종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큰 것만 듣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최빈국에 있는 개발 파트너들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개발 주체와 일하려면 가려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테말라에 있었던 사례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님의, 그 할머님의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건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라는 그 스테이트먼트 하나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때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많은 여성들이 저희가 불러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자 할 때 많이 못 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주방을 개선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의 의견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찾아가야죠. 그래서 가가호 방문을 합니다. 가보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어머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어머님이, 아이가 여러 명이 있죠. 아이를 여러 명 키우면서 주방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공간입니다. 거기 가서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개량된 부엌이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직접 수혜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우리가 소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여를 촉진해야 됩니다. 근데 참여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현지어도 모르는 사람이 잠깐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언제부터 시행하면 좋을까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로 대학생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2주 동안 현지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할 때 우리가 2주 동안 현지인과 함께 참여를 기획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파견 보내는 자원봉사자 팀장들한테 미리 물어보세요. 우리 현지인들과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활동을 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그 현지 주민들은 여기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현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는 뭐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참여 매트릭스를 통해서 사업의 과정 동안에 얼마나 다양하게 참여를 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고요.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목소리를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이상한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전문성을 쌓아서 소통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국제개발 협력이 물론 봉사나 선의를 가지고 자선에 대한 도움을 줘야겠다는 굉장히 좋은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개발 협력 중에서 특히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나는 공적인 영역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제대로 된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문성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왜 필요할까요? 조금 말씀드렸는데 국제개발협력은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선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에서 직접 오신 분들과 그리고 실제 개발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시는 젊은이들과 실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50대, 60대에 오랫동안 한국에서 연구하신 분들, 기획을 하시는 분들, 전략을 짜시는 분들, 공무원, 민간이 또 기업이 같이 일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같이 일하려면 같이 있는 전문성이 같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 영역이 아니라 다학제간, 다 영역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개발협력의 의사소통과 합의와 도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법이 다를 것이고요. 또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만나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그 자선의 베이스를 두고 자선의 접근법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바라봅니다. 그럼 남들을 도움을 주는데 핵심을 맞추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접근하고 찾아보려고 하겠죠. 그걸 자선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욕구 접근법도 있어요. 제가 만나는 특히 ODA를 업으로 삼으신 분들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들의 수요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알려면 그 사회나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빈곤한지, 어떻게 배제가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적인 컨텍스트가 뭔지를 아주 명료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들의 수요와 욕구를 받아들여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냉정한 소통의 방법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여기서 NGO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NGO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권리 기반 접근법을 가지고 국제개발 협력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들,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국제개발 협력에서는 문화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기반 접근법을 생각하게 된다면 문화의 근거를 둬서 그 국가에 있는 행복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나 사회적 자산을 키워줄 수 있는 강점을 강화하는 이런 국제개발협력의 접근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제개발, 저는 약간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가 왜 연구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활동할까요? 어떤 사람은 국제개발협력이 국가의 이익이나 외교 안보나 혹은 경제다, 교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종교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의 선이나 나의 만족도 좀 느끼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제개발협력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큰 숙제 하나 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국제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과 그 팁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이 그렇게 행복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선입관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아마 다음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실제 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개발 현장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중간에 굉장히 중간에 짝 심지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또 활동하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많은 현장에 많은 현황에 복잡한 상황에서 중심을 잃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개발 협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 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항상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처음 다른 일을 하다가 국제개발 협력으로 왔을 때 항상 교실 밖에 서 있던 학생들, 교실들에 들어오는 거 두려워했던 현장에서 만났던 소수민족들, 장애인들, 여성들, 그 다음에 또 종종 남자 학생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제개발 협력의 소통의 키워드는 바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